어디 들어가요? 여기 항상 좋아하는 하이 브라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얘기를 하죠. 안 저 뒤로 좀 뺄게요. 저기만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낫겠죠, 서로. 그렇게 운동해서
네, 많이 기다리셨고요. 예정대로 11시 정각에 박성 선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성 선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편 내리세요. 반대편 내리세요. 아이고, 왔다. 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박성 선수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 어머님이 이런 자리에 함께 한 것은 특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 축구를 그동안 10년 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 아마 이 선수의 이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겠죠. 아까 어떤 분은 약간 눈물도 좀 흘리시던데 오늘 이 자리는 박성 선수의 선수로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또 다른 어떤 추억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성 선수의 기자회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요.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먼저 갖고 그다음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네. 전체 앉으세요. 네. 전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박성 선수의 이력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 안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박성 선수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2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는 건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한국 축구의 모든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002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독일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때까지 또 이런 무대에서도 아인토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실 우리 선수가 그 전에 박성 선수 전에 맨유에서 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그런 맨유에 가서도 훌륭한 시즌을 보냈었고요. 퀸즈 파크 레인저스 또 마지막에 아인토벤에서 이번 시즌을 소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달린 선수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책도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나를 버리다 2010년에 책도 있었고요.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았던 그런 책들인데 박성 선수가 이 프로필을 누군가가 준비한 걸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좀 바로 잡아달라고 지금 포털이라든지 많은데 자기 출생기가 잘못 기재돼 있다고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출생이랍니다. 네. 그 밖에 너무나 많은 홍보대사와 홍보대사만 거의 20개가 넘는 것 같고요. 수상 경력도 거의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박성 선수의 화려한 커리어에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박성 선수의 이력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의 주인공입니다. 박성 선수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 선수. 네.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다 제가 오늘 은퇴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것을 다 오자마자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전시를 잘해내셔서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식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에 할 거고요. 결혼식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따로 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시즌 동안 뭐 은퇴를 한다, 뭐 많은 뭐 다시 큐표로 들어간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지난 2월부터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더는 지속적으로 축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릎 상태가 다음 시즌을 버티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고 또 그런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다시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퇴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뭐 특별히 뭐 후회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 특별히 은퇴를 하게 되어서 뭐 섭섭하거나 뭐 눈물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봐왔었는데 저도 눈물이 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어제까지도 눈물이 안 나오길래 오늘은 눈물이 나오려나 했는데 역시 오늘도 눈물이 안 나오네요. 그만큼 축구 선수 생활하는데 미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만큼 즐겼고 또 그만큼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경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고 또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좋은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비록 이제 축구 선수 박지성의 어떤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돌려드리고 또 어떻게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성 선수는 애써 담담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눈물을 흘리시네요. 네. 뭐 박성 선수가 은퇴를 이제 오늘 선언을 하는 걸 듣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되라는 의미로 꽃다발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신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분들은 그동안 이제 나이키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이키 분들이 준비를 하셨고요. 박성 선수의 오랜 팬이죠. 수시아에서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을 대표해서는 SBS 스포츠의 제작팀에서 김경수 부장이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만약에 꽃다발이나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다면 지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한 번씩 그러면 네 우리 팬클럽 수시아 분들부터 먼저 꽃다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국 씨가 또 선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관련한 노래가 나네요. 네, 삼바 월드컵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예정이 없던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키, 그래서 지금 전달해주시는 저분은 아까 대기실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 더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BS 스포츠의
제작팀의 김경수 부장이 고맙다는 의미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자회견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팬클럽 수시아에서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 통 썼는데요. 차마 앞에서 읽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고 저한테 좀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짧지만 읽어드릴 수 하겠습니다. 박수영 선수의 팬클럽 수시아는 상당히 오랫동안 박수영 선수 곁을 지켰던 결혼 발표가 나면서 잠깐 실망도 했었다는데 마지막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마운 박수영 선수에게 안녕하세요. 박수영 선수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 올지는 알았지만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 왔다고도 생각했지만 막상 그날이 오니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언제나 옳았기에 박수영 선수가 걸어갈 길 생각하는 것에 지지를 보냅니다. 은퇴 이후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의 10대와 20대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수시아 일동.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박수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그렇게 많이 구애받지 않겠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요, 네,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쪽쪽. 네. 질문을 해주실 때는 네, 소속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뉴스의 임상근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이제 결혼식 날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민지 아나운서하고도 지금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지금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장소나 아니면 뭐 같이 결혼식에 관련된 뭐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이 있다면은 이제 선수를 활동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뭐 방송 활동 같은 것도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식은 서울에 있는 W 호텔에서 할 거고요. 나머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은 까마 스튜디오로 연락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 같은 경우 일단은 먼저 좀 휴식을 취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당분간은 시간을 갖고 아마 국내에 머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유럽에서 좀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인데요. 정확하게 은퇴를 발표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 발표한 결정한 시점. 결정한 시점이요? 은퇴를 생각하게 만든 시점은 아마 올 2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고 또 일단 경기를 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한 휴식을 좀 4일 정도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내년에도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많이 의구심이 들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무릎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고, 하지만 경기는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시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수술을 해서라도 다음 시즌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완쾌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선택은 은퇴밖에는 없었고 또 뭐 제 의지가 은퇴라 하더라도 뭐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원소속팀 QPR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모든 기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단주를 이미 만났고요. 이미 만나서 모든 사항을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은퇴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먼저 하고요. 네. SBS 한밤의 TV연의 유대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동갑 친구로서 또 이렇게 결혼 앞두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참 부럽습니다. 네. 일단 김민재 아나운서 지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오기 전에 또 통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신부가 될 김민재 아나운서에게 영상 편지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지성 친구로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백수 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고요. 뭐 오늘 기자회견 잘 하고 오라고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뭐 일단 뭐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 미안함은 계속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그 미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좀 더 오글거리게 하시죠. 뒤에 보니까 저기 김민재 아나운서가 플랜카드만 보내왔네요. 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하고 뒤에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TN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이 또 공교롭게 월드컵 B-30일이고 지금 열심히 파주에서 훈련들 하고 있는데 지금 박지성이 없는 월드컵 4번 만에 치르게 되거든요. 후배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월드컵에 나가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 뭐 글쎄요, 이미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도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기력을 경기장에서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는 뭐 부상 조심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게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뒤에 분. 예, 저 2대1 이성모라고 합니다. 현재 보도에 나온 바로는 에인토벤의 1년 더 임대를 요구했다고 또 보도에 나오기도 했고,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1년 임대를 더 허용을 하면은 1년 더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물론 제가 요청을 한 적은 없고요. 뭐 PSV 구단에서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일단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릴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저의 상황을 설명했고, 뭐 PSV 구단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고요. 또 이제 QPR은 뭐 당연히 만나서 뭐 구단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뭐 어느 제가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미 제 의사를 표현했었기 때문에 제가 PSV에서 임대 요구를 더 했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예, 저 MBN 정광열 기자인데요. 박지성 선수 성격상 아마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가 은퇴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검토를 하지 않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처럼 지도자로서의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영표 선수처럼 이제 행정가로서의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대충 뭐 본인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모호하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만일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딱 한순간을 좀 즐기고 싶다면 자신의 축구 인생 중에서 어떤 순간을 돌아가서 그 순간을 즐기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지도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뭐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지도자 자격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지도자 이외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뭐 행정가를 꿈꾸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확하게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한국 축구 또는 한국 스포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가장 돌아가서 즐기고 싶을 때라고 하면 단연 2002년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월드컵을 나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막내여서 그 어떤 부담감도 없었고 저에게는 가장 어떤 다른 생각 없이 축구를 할 수 있었던 시기이지 않았나.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베스트11 남세현 기자입니다. 박지성 선수 굉장히 오래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자신의 선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뭐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다음.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다른 이제 2002년 월드컵 스타 분들 중에 송정국 선수나 안정환 선수나 이영표 선수는 지금 어쨌거나 은퇴하시고 나서 방송에서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박지성 선수는 해설이나 축구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제 선수들 보시면서 해설가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설가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해설가를 하게 된다면 선수들 비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비판하기 싫어서 해설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요.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스포츠 조선의 하성룡입니다. 은퇴를 하시지만 에인토벤이 코리안 투어로 와서 이제 수원과 경남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수호팀 유니폼을 입고 아마 고국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게 뛰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가 되는지 또 어떤 고국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소감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일단 PSV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는 아마 PSV 강한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자선 경기를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또 7월 25일에 국내에서 K리그와 같이 경기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월달에 열리는 경기가 제가 국내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PSV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경기를 하는 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에서 너무나 좋은 경기 결과도 또 그렇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그때와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조이니스 24 최영재 기자입니다. 박지성 선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지금 박지성 선수 은퇴함으로써 이제 박지성 선수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많은 후배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정말 오직 실력과 성실함만으로 지금 그 자리까지 왔는데 박지성이 되고 싶은 아이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한마디 제2의 박지성 등장하는 그 선수들 위해서 한마디 좀 조언 좀 해주시죠. 글쎄 뭐를 해야지만 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다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얼마나 선수로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가 또 그런 다른 유혹들을 떨쳐내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KBS 김기원 기자. 네, 저 KBS 김기범 기자입니다. 저는 2005년에 그 에인토벤에 계실 때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을 같이 시대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정말 많은 골을 넣었고 많은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대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클럽팀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 개 혹은 뭐 두세 개도 괜찮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골을 넣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각 소속 팀마다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많아서 고르기가 좀 그렇긴 한데 2004-2005 시즌 PSV 아인토벤 시즌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맨체스터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뒀을 때 그 시즌도 저에게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시즌이고요. 또 물론 일본에서도 저의 마지막 시즌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각 팀마다의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시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마지막 시즌은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PR하고 타랍 얘기는 안 하시네요? QPR에서 다른 사람이 뽑아도 뽑을 만한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어야 되니까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바메 TV연의 유대산입니다. 일단 동갑 친구로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질문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녀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다 함께 계시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 계획은 상의를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힘 나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프로포즈는 크리스마스 때 했다는 걸 김민지 아나운서께서 전 아나운서께서 얘기를 하셨었죠. 12월 25일에 프로포즈를 했고요. 프로포즈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꽃다발과 반지와 편지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손을 들으셔서 하고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이터 통신 김나은 기자입니다. 요즘에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인정을 받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또 K리그가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K리그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유로파에서 뛰는 선수 대부분이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이미 K리그는 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리그라는 걸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이 그렇게 기량이 많이 유럽파 선수들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기량적인 부분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파 선수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다른 나라의 경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K리그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 범위가 아시아로 좁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 경기 개개인적인 실력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K리그에서 대표팀에 뽑힐 만한 선수들이라면 이미 K리그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인 만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도 K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기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태석 기자하고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 일간 스포츠 윤태석입니다. 그 앞에 박지성 선수가 입었던 그동안 유니폼도 보면 또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뭐 영광의 순간이야 굉장히 많았을 거니까 좀 회상하시면 아쉬운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좀 후회됐던 그 기억이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또 브라질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월드컵은 정말 이렇게 밖에서 팬의 입장에서 보실 그런 마음이신 건지 보기 좀 궁금합니다. 네, 월드컵을 밖에서 보는 건 팬으로서 보는 건 처음은 아니죠. 제가 대표팀이 되기 전에는 뭐 팬의 심정을 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대표팀이 돼서 월드컵에 뛰기 전에 월드컵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월드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그 상황 월드컵의 분위기라든지 선수가 뛸 때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선수를 더 이해하고 아무래도 팀을 더 이해하고 바라보는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브라질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개인적으로는 무릎 부상이 가장 아쉽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아쉬운 순간은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CBS 오해원 기자입니다. 네, 지금 박지성 선수 앞에 유니폼이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단 한 유니폼만 다시 입고 그라운드에 나서게 되어야 된다면 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유니폼을 입고는 싶은데요. 당연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대표 유니폼을 꼽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국가대표였기 때문에요. 뭐 당연히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나 더 유니폼을 고르라고 한다면 QPR 유니폼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기자분 있으시면요. 네, 김세훈 기자님. 네, 경향순 김세훈입니다. 무릎을 다친 게 어느 특별한 경기가 다친 경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워낙 활동량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그동안 계속 뛰고 뛰어온 게 축적이 돼서 무릎이 이제 상했다고 생각하나요? 뭐 어떤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으로 무릎 부상을 당한 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안 좋아서 일본에서의 마지막 시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즌 말미부터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게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으로 인해서 얻은 부상은 아니었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무릎 수술 2번을 하게 됐는데 뭐 특별히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어떤
무리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있으시면 아까 정광열 기자 네. 네, 마이크 있습니다. 지금 뭐 아버님, 어머님 공식 극장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 어머니까지 나오셨는데 은퇴하는 시점에서 좀 부모님이랑 어떤 말씀들을 나눴고 지금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버님은 약간 소원 더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어머님은 워낙 제가 부상당하고 이런 걸 너무나 싫어하셔서 뭐 제가 은퇴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몸이 아픈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진 빚을 계속해서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네. 예, 저기 아까 7월 25일 날 올스타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게 박성훈 선수 고별전이 아닐까 싶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아직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리는 없는데요. 뭐 일단 7월 25일 날 한다는 거는 확정적이고요. 물론 K리그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할 것 역시도 정해진 상황이고 그 외에 경기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K리그 프로연맹 한국 프로축구 연맹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기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JTBC 오광춘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경기 뛰시면서 경기마다 숱하게 평점이라는 잣대로 진단을 받았는데 스스로 선수 박지성을 평점을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두 가지 정도 더 듣겠습니다. 활동량 많은 플레이 스타일이 사실 유럽 무대에서 많은 이제 좀 색다른 면들도 좀 많이 한국 축구의 색다른 면도 많이 부각시키고 한국 축구의 이렇게 하면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또 이정표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포스트 박지성 얘기는 뭐 누차례 은퇴할 때도 나왔었는데 국가대표 은퇴 때도 나왔었는데 포지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만 언급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뭐 글쎄요, 포스트 박지성이라고 얘기할 만한 선수가 이제 이미 저의 이름을 다 지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제2의 박지성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손흥민 선수와 김보경 선수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표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이제 막 선수 생활의 어떤 꽃을 피워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이미 또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제2의 박지성이 아니라 제1의 김보경, 제1의 손흥민 선수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제 그런 선수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질문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스스로 평점과 플레이 스타일, 본인만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평가도. 글쎄요, 뭐 선수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장점들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경기를 보여주느냐, 또 그걸 얼마나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활동량이었고, 당연히 그 활동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는 최대한 그 능력을 부각시켜서 경기장에서 보여주냐도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거를 가진 능력을 경기장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능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현란한 테크니션이 아닌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저는 저 나름의 방식대로 축구를 했고 또 그 축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즐겁게 축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선수들의 어떤 화려한 기술들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은 있었지만 저 역시도 그 선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쎄요, 평점은 10점 만점인 건가요? 그렇게 해주시죠. 10점 만점.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10점 만점이면 좋겠지만 뭐 완벽한 선수는 없고요. 저 역시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조금 이제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더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고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윤정희 기자가 오랫동안 손 들어서 하고 제가 또 그쪽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워낙 많은 이제 거의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축구 선수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거는 더 없는 행복이지만 이것이 어떤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관심이 어떤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계속 뛰셨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K리그에서 뛰는 박지성 선수를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는 누누이 나왔고 뭐 그런 상상도 많이 했고요. 이거에 대한 박지성 선수의 이제 마지막에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저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이 안 됐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도 유럽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강도가 조금은 줄었다는 거. 물론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할 때면 그런 부담감을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건 대표 선수라면 당연히 극복해야 또 대표 선수라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어떤 부담감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다행인 건 국내에서 그런 부담감들을 계속 받지 않았다는 거. 유럽에 있으면서 그런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선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또? K리그에서 뛸 마음에 대한 소회. K리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당연히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주변 분들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K리그 진출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K리그에는 올 수 없었고요. K리그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K리그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K리그의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경기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겠지만 흥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박수 선수 은퇴 기자회견한다고 비행기를 불렀는데 좀 시간에 일찍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몇 가지 받고 정리를 일단 저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편에요. 저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뉴스의 김종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해외에서 많이 뛰셨기 때문에 가장 고마워하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랑 좀 가장 껄끄러웠던 선수라든지 얼마 전에 필로 선수가 언급했듯이 그런 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지난 아시안컵 때 헨가레를 대표팀 완장을 찬 상태에서 헨가레를 후배들이 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팀 완장을 차고 마지막 은퇴 경기를 치르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시안컵 때 제 부분만 편집됐나 봐요. 저도 행가를 쳐줬는데 글쎄요, 대표팀에서 제가 경기를 뛸 수 있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은퇴를 한 상황이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대표팀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어떤 여력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제가 경기장에서 뛰어다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글쎄 월드컵 해외에서 뛰면서 가장 껄끄러웠던 선수는 글쎄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 스스로 경기를 망치거나 그런 경기가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특별히 어느 한 선수를 이 선수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할 만한 선수는 없었고요. 저에게는 처음 갔을 때는 워낙 다 저보다는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배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도전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선수라 한 명 꼽기보다는 모든 선수가 저에게는 다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고마웠던 선수는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모든 팀에 가서나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 제가 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해줬었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안 좋게 대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아까 오광춘 기자. 네, 이런 기자회견에 사실 은퇴도 걸려 있고 결혼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혼재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 얘기도 조금 덕담이나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유럽 축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 축구 자원인데 상대국이라든지 브라질 월드컵에 임하는 구체적인 조언들 그리고 우리 축구가 월드컵 역사를 좀 거쳐오면서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이런 목표, 성적도 괜찮고 다른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목표도 한번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다 제가 어떻게 관여할 만한 질문들은 아닌데 글쎄요, 이미 대표팀은 8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언론 통해서도 다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원정에서 16강을 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의 목표는 8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월드컵이란 대회 자체가 그렇게 쉬운 대회는 아니고 모든 팀들이 그 전에 달성한 목표를 넘어서 다시 목표를 세우기란 너무나 힘든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8강을 이루는 목표가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는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8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대표 선수들이 이미 월드컵이라는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그룹 예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16강을 가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인 만큼 첫 경기를 이기면
상승세를 탈 수 있고 그 분위기를 몰아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만큼 분명히 유럽 선수들의 어떤 부분들 또 다른 나라의 국가의 어떤 부분들 장단점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수들끼리 잘 공유를 하고 또 월드컵을 코칭 스태프 지휘 아래 잘 준비해 나간다면 또 이미 코칭 스태프 역시도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표팀으로 상당히 큰 도움으로 될 거라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월드컵에서 경험이 없는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의 16강 특명이 나왔네요. 첫 경기 러시아를 잡아라. 될 것 같은데요. 네, 질문 한 두세 개만 더 받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네, 주니스 최용재 기자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유니폼이 있듯이 아마 박지성 선수도 수많은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뭐 포거슨 감독도 계시고 히딩크 감독도 계시고 그 기억나는 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스승이 계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박지성을 만들었던 그 스승에게 들었던 조언 충고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한마디가 있으면 좀 스승에게 들었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은 저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제가 성장하면서 그 분들에게 그 나이 때 지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스승들을 계속 거치지 않았다면 제가 이미 지금의 위치에 오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은 당연히 히딩크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를 월드컵에서 경기에 나갔고 또 이제 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데려갔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마 그 시기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퍼거슨 감독님 역시도 저에게 세계 최고의 레벨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또 그런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많은 지도를 해주셨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글쎄 모든 감독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좋은 선수들과 그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저에게는 저의 큰 자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또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분들에게 들었던 내 인생의 한마디도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그 기억나는 한마디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지? 글쎄요, 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축구는 등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는 등치가 작았었기 때문에 축구는 꼭 크다고 빠르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뭐 히딩크 감독님이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히딩크 감독님은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언젠가 한번 대표팀에서 분명히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큰 리그에서 뛸 수 있을 거라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 뭐 그 말이 일단 저에게는 유럽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감독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믿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정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팬들이나 언론이 뭐 국외의 신장이라 세계의 팬이다, 산소 탱크다라는 그런 많은 별명을 붙여줬는데 본인이 팬들한테 어떠한 선수로 내가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박지성은 어떠한 선수다. 그렇게 좀 결론을 좀 지어준다면 어떤 선수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제가 경기장에 있었을 때 저 선수는 믿음이 가는 선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선수 생활을 했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질문 많이 하셨나요? 더 있으십니까? 부모님 네? 부모님의 말씀
예, 그렇게 할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받고요. 또 다음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제 오늘은 JS 파운데이션의 이사장님의 자격이 아니라 은퇴를 앞둔 아들을 둔 아버님과 어머님의 심정을 들어보겠는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따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아버님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대를 이렇게 간소하게 꾸몄는데 저희 아들이 이거 유니폼 해놨다고 아침부터 와서 굉장히 좀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돌아보자고 이렇게 지난 어렸을 때 가장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신었던 축구화서부터 이제 최종 마지막 경기에 뛰었던 저건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온 축구공하고 축구화인데 이제 저걸 앞으로 신고 이제 스코어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경기를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또 저도 사실 뭐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이런 것도 아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기자 여러분들하고 항상 정말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되는데 저희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 지성이 훨씬 선배들도 유럽에 가서 뛴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 이제 저희 지성이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박승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돼서 박승 선수 활동량이 훨씬 더 옛날 선배들보다 못하는데도 한국에서 너무 잘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미디어 여러분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키워주신 부모도 있지만 이 선수를 잘 만들어서 여태까지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주신 감독님들, 아침에 저는 어정무 감독님한테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독님도 서운해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굉장히 이제 정말 편하게 여태까지 정말 오해 다 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한 10년 동안, 12, 13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매일 통화하고 대화하고 했던 게 앞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여러분들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박승 선수가 축구공 처음에 차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한 게 24년일 것 같은데 아마 24년 동안 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어머님의 말씀을 차마 제가 부탁드리는 게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은 어머님이 계속 마음이 많이 착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으로 부모님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아버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축구화가 그 마지막 경기에 뛰었다는데 뭐죠? 흙도 안 털었거든요. 근데 이니셜이 제가 낯익은 그분의 이니셜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누구 주거나 이럴 생각 없나요? 오늘 기자분들 오셨는데 추첨을 통해서 준다든지. 이거 하나 좀 주지, 공이라도. 요즘 보니까 김민재 아나운서의 이름 이니셜을 새겼는데 마지막 경기 뛰었던 거라고 저도 지금 금방 들었는데 흙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가서 바로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인사 말이 있을 때 예정이 없던 저희 쪽지 하나가 전달이 됐는데요. 순서에는 없는 건데 오늘 박성 선수 은퇴 기자회견에 맞춰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써있지 않은데 이건 특별한 손님이라고만 하고 여러분들 일단 오늘 자리에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박성 선수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오라고 그럴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자분들이 오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기가 이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도시락을 싸온다고 딱 저한테 했습니다. 오늘만 거짓말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아나운서한테 한정식으로 점심을 먹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다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수를 봤는데 저는 5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50개만 준비해 오러 왔는데 사실은 그거에 배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드신 거 간 분들도 잘 먹었다고 오늘만 거짓말로 좀 기사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찾아와 주신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박승 선수는 생각보다 깜짝 안 놀래네요. 바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박승 선수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정리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나쁜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들, 또 한국 대표팀, 또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로서 10여 년, 또 축구 선수로서 24년의 마지막이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길의 그 마지막에는 또 다른 길이 시작될 수 있겠죠. 선수로서는 오늘 이제 끝이 나지만 또 다른 축구 인생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상우 선수, 선수라고 치고 오늘 마지막이 되겠네요. 박상우 선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도시락이요?